이번 단어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입니다. 교과서는 118에서 124페이지고 학습 목표 읽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의 순환을 설명할 수 있다.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 구성 요소가 있었죠. 저번 시간에 배운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 속에서 에너지가 이동하고 물질이 순환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학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학습 요소를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물의 순환, 물질의 순환. 물질의 순환은 이제 질소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이 주로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지표 변화나 날씨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구에서, 즉 지구 시스템에서 필요한 그런 거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온다? 태양에서 온다. 근데 거의란 말이 있듯이 100%는 아닙니다. 다른 에너지도 있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라든지 이런 다른 에너지도 있어. 하지만 거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런 기권이라든지 수권, 직권의 어떤 온도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그 태양 복사 에너지는 광합성에 이용돼서 생물권에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올 때 위도에 따라서, 즉 적도가 0이고 극이 90도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에너지가 적어집니다. 받는 에너지가. 왜 그러냐면 태양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태양 고도라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지표면과의 각도를 얘기하는데, 적도는 이 각도가 큽니다. 즉 태양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태양보다 크다는 얘기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태양 고도가 낮으면 같은 양의 에너지가 오는데 지표면이 넓어져. 비스듬히 오니까. 같은 양의 넓은 지표면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결론적으로 단위 면적당 적게 에너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 고도가 높은 적도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같은 에너지지만 받는 에너지의 면적도 작아. 그래서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에너지가 항상 많은 거고 여기는 에너지가 적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도에 따라서 물론 극은 추워, 그리고 적도는 더워. 하지만 덥다고 해서 적도가 계속 에너지가 계속 쌓여서 온도가 50도가 되고 60도가 되고 100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적도가 계속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영하 50도에서 영하 100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구 시스템의 내부에서 에너지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남는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하냐? 부족한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느냐?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들은 자신의 열 에너지를 복사 또는 전도 대류의 방식으로 다른 구성 요소들에 전달합니다.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 에너지를 이제 증발하려면 에너지를 얻어야겠죠. 얻어서 나중에는 응결되고 비로 내려서, 즉 액체였다가 기체였다가 다시 물론 이제 추워지면 고체였다가 이렇게 상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그러면서 에너지도 이동이 될 수 있고요. 기권과 수권도 부분적으로 열 에너지를 다르게 가지고 있을 때 위치라든지 위치에 따라 압력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라는 게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결국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영향 요소들 때문에 기권과 수권에서 순환이 일어난다. 즉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고 바람에 의해서, 또는 해수의 순환, 바닷물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순환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 순환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에너지가 순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불균형을 아까 얘기했듯이 대기의 순환, 해수의 순환이 해소를 시켜줍니다. 즉 해수의 순환이 물의 순환이죠. 물의 순환은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에너지의 순환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구온난화가 지금 되고 있어. 지구온난화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어떤 저지대의 어떤 섬나라든지 잠기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그런 문제점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로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면 바닷물의 농도가 바뀝니다. 바닷물의 농도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정상적으로 해수의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해수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에너지의 어떤 불균형이 해소가 안 되면서 엄청난 기후적인 변화,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기후도 나타나게 되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물은 당연히 수권만 있는 건 아니죠. 어디도 있어. 기권에도 있고 직권에도 있고 생물권의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은 기권, 물이 증발하면 저기 기권에 있는 거고 땅속에 스며들면 직권에 있는 거고 뭐 여러분들 당연히 생물체 안에는 물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들 몸도 모든 공간 영역에 물은 존재한다. 물은 각각 다른 상태로 변하면서 이동하죠.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도 하고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눈과 비로 내리면 강물 또는 빙하 형태로 이동하게 돼. 그러면 어떤 지형을 또 바꾸게 돼. 물이 흐르면서 지형도 바꿀 수 있고요. 빙하가 이동하면서 뭐 깎아내면서 어떤 지형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침식이나 퇴적작용으로 지표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물이 막 태양과 암석을 흘러들면서 풍화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파도라든지 이런 거 아까 봤듯이 해안의 어떤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은 증발 또는 증산. 증발이라는 것은 물이 이제 수권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 그 증발이고 또 생물권에서 증산이라는 것은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다시 기권으로 가져둘다. 이렇게 기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고 대부분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다?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얻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물 기체되면 증발이 되는 거고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결국 기권으로 가게 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비로 내리고 이렇게 순환도 되고요.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물의 순환이 막 이루어집니다. 응결이 돼서 비가 내리고 특히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서 날씨의 변화도 같이 오게 할 수 있고 날씨의 변화까지 오게 한다. 즉 어떤 물의 순환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순환할 때 아까 모두 에너지 출입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 가지 에너지, 여러 가지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을, 이러한 이동들, 순환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날씨 변화도 마찬가지죠. 날씨 변화는 지구 시스템 내에서 에너지 출입과 물질의 순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탄소는 대기 중에서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소는 대기 중에 부피비를 차지하는 거 이산화탄소 0.04%밖에 되지 않지만 이 상태로 이산화탄소라는 건 CO2죠. CO2, 즉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식물은 광합성할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에도 사용된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탄소가. 그리고 식물과 동물은 호흡을 할 때, 즉 그 세포호흡을 하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동식물이 죽게 되면 더 이상 호흡을 하지 못하므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오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동식물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생물이 동식물의 사체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즉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미생물의 활동이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미생물이 없으니까 분해되지 못하고 또 어떤 조건이 맞으면 즉 열과 압력이 주어져서 조건이 맞으면 화석으로 이렇게 탄소가 포함된 화석으로 남게 됩니다. 생물이 죽은 뒤 직권에 묻혀 만들어진 화석은 즉 화석 연료라고 하는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게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연료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화석 연료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광합성할 때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즉 그 안에 탄소가 있죠. 그 광합성에서 그 유기물이 즉 포도당 같은 유기물이 식물에서 만들어지지만 그게 이제 동물이 또 동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땅에 묻혀서 오랜 기간 조건에 맞으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처럼 화석 연료가 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태우면 어떻게 될까?
뭐 다른 물질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산화탄소로 다시 연소하면 기권으로 즉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탄소들이 계속 순환이 일어납니다. 지구 시스템 안에서 탄소들이 계속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쓰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고 뭐 지구 온난화도 지금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탄소 순환으로 자연계의 어떤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소는 대기 구성 성분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다 알죠? 가장 많은 기체입니다. 질소. 그럼 아까는 탄소 얘기했어. 지금은 질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질소의 또 순환도 중요한 부분이라 질소의 순환을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대기 중에 가장 많아. 하지만 가장 많다고 해도 가장 많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것을 쉽게 우리가 흡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흡수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 질소는 질소기체는 반응성이 적기 때문에 과자 봉지에도 지금 채워놓는 게 질소기체를 넣었습니다. 이유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과자가 그러니까 어떤 화학 변화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질소기체를 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소가 필요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식물이 대기 중에 질소가 많지만 그것을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특정한 그런 세균이 있습니다. 특별한 세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 질소 고정 박테리아 또는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부르는 그런 세균이 박테리아니까 그런 세균이 무슨 일을 하느냐? 질소를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 질소를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질소 이온으로 바꾸어서 질소 이온은 물에 녹아 있는 거니까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대기 중에 질소가 결론은 식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질소를 쉽게 우리가 얻을 수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질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물을 어떻게 먹는다, 섭취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로 질소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라는 것은 단백질의 구성 원소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소는 단백질의 구성 원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백질 꼭 필요한데 질소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섭취를 꼭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동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는 분해자를 통해서 분해돼서 다시 어디로? 대기 중, 즉 기권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소도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 시스템 안에서 질소가 순환된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이번 단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가장 큰 에너지원은 무엇인지 쓰시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100%는 아니라겠어. 다른 지구 내부 에너지도 있고 다른 에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다. 두 번째,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이 지구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인 예를 쓰시오. 물의 순환. 물의 순환하면서 날씨의 변화도 왔고요.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하고 그 다음에 또 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강물이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어떤 지형의 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다양한 그런 지구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또 아까 얘기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해수의 어떤 침식 작용, 파도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지형 변화도 일으킬 수 있고요. 예. 석회암이 나중에 동굴로 되는 어떤 그런 지형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물이 있어야지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지구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의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되어 균형을 이루는지 설명하시오. 적도 지역은 에너지가 남는다 그랬어.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극지역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적어서 항상 에너지가 부족해. 그럼 남는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소돼? 대기의 순환이라든지 물의 순환으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 균형을 이룬다. 물의 순환, 대기의 순환. 이렇게 2단원 제2부도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 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심하는데 또 티가 났나 봐. Sound really fine. 너와 함께 했었던 시간이 길었어. 나 봐, 난 네 옷을 또 보고 있어.
기억이 잠시 널 떠올린 거야. Say I'll be